부동산 입시 전문 학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2021 학년도 모의논술 3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번과 2번 풀이를 했었는데요. 1번하고 2번은 둘 다 적분이었는데요. 1번은 수투에서 나오는 다항함수의 적분 문제였고 2번은 이제 뭐 ln 함수가 지수함수가 들어가 로그함수가 들어가 있는 또는 유리함수가 같이 있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 미적분 쪽의 정적분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는 105점짜리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뭐 소문항이 두 개가 있어요. A번하고 B번이 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좀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고요. 이게 지금 최단거리 찾는 문제처럼 보여요. 최단거리 찾는 문제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좀 활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1번, 괄호 1번을 보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위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위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서 요 화살표 저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뒷면이 나오면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뒷면이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못 가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에는 위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 점에서 보면 요 점에서 앞면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위쪽 라인 있죠, 위쪽 벽들 여기하고 여기에 도달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A번 문제, 자,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C 또는 D에 도착하면 이동을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문제는 B에서 출발했을 때 D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B에서 출발했을 때 D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B번 문제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출발하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출발한다. CB가 C에 도착했을 때 A에서 출발하였을 확률을 구하여라. 네,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캡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분석했으니까 이 그림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아까 문제 분석은 다 했고요. B에서 출발했을 때 D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B에서 출발했어요. B에서 출발했어요. 자,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D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면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B에서 D까지 갈 때는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을 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H 4번, 그렇죠? H 4번과 앞면 4번, 뒷면 4번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각각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총 2분의 1씩이니까 이 경우의 수 곱하기 2분의 1 하면 B에서 D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만약에 앞면이 4개 이상 나오지 않고 만약에 앞면이 4개가 나온 상태에서 앞면이 4개 나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겠죠. 뒷면이 하나 나왔어요. 또 뒷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앞면이 4번 뒷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요 앞면이 나와도 뒷면이 나와도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기 너무 복잡하죠. 오른쪽에도 많이 복잡하고 해서 이 문제는 B에서 출발했을 때 D에 도착할 확률보다는 B에서 출발했을 때 C에 도착할 확률, 그렇죠? B에서부터 C까지 갈 확률. 왜냐하면 C 다음엔 더 이상 던지지 않으니까요. B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할 확률,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의 여사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에서 출발해서 D에 도착할 확률, 자, 그 확률을 X라고 한다면 우리는 X의 여사건 1 빼기 X, P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에서 시작해서 C까지 가는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빼보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B에서부터 C까지 갈 확률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건데요. 우선 B에서부터 C까지 가려면 주사위를 동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여기서 계속 앞면으로 왔다면 그 다음에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면 무조건 위쪽만 나와야 되겠죠. 두 가지 길을 가지고 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할 때 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A, B, C, D가 있으니까 여기는 먼저 X, Y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X를 거쳐서 B에서 X를 거쳐서 C까지 갈 확률하고 B에서 Y를 거쳐서 C까지 갈 확률을 계산을 따로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에서 X까지 갈 확률은요. 무조건 위쪽으로만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 5번입니다. 자, 2분의 1의 5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에서 C까지 갈 확률은 무조건 한 가지. 그렇죠? 앞면이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니까 1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건의 확률이니까 1이라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B에서 Y까지 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차피 막힌 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한 번, 위쪽 4번 또는 위, 오른쪽, 위 3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맞죠? 그래서 B에서 Y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고 5가지마다 2분의 1의 확률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Y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무조건 위쪽 면, 그러니까 앞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쪽으로 가려면 앞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A번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XY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면 B에서 X를 지나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확률은 2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1이고 B에서 Y를 거쳐 C의 확률은 5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므로 B에서 C의 확률은 여기 계산하면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32분의 1이고요. 이건 64분의 5가 되겠죠. 이건 64분의 2니까 64분의 7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할까요?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여사건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64분의 7이므로 B에서 D의 확률은
1-64분의 7. 64분의 얼마가 됩니까? 네, 57.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 A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A번의 확률은 64분의 57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B의 확률을 구할 건데요. B의 확률을 조금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B의 확률 왼쪽에서 해볼까요? 네, 왼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시리비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A에서 B번 문제입니다. A에서 출발하는 사건을 A라 하고 B에서 출발하는 사건을 B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적을게요. A, B에서 출발하는 사건을 각각 A, B라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B가 지금 C라고 했죠? C에 도착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C에 도착했을 때 그랬습니다. CB가 C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C에 도착하는 확률, 도착하는 사건을 C라 하자. 이렇게 할게요. 세팅을 할게요. 자,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은 뭐냐면요. 앞면이 나오면 A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B 사건의 확률은 역시 2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C에 도착했을 때 뭘 구할 거냐면 우리가 구할 것은 C에 도착했을 때 A에서 출발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 A, 바, C. 자, 이게 뭡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C분의 P, A 교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자, 그럼 PC는 뭐가 될까요? PC는. 자, C에 도착할 확률이니까, 얘는 A에서 출발한 거랑 C에 도착한 거, 또 B에서 출발하고 C에 도착한 확률. 이게 곱사건이 될 거고요. 이건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선 A에서 출발했고요. A에서 출발했다는 가정하에 C에 도착할 거. 자, 그 다음에 B에서 출발하고 P에서 출발한 다음에 C에 도착할 확률.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죠.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게 A보다 C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A에서 출발하고 C에 도착하는 거니까. 그런데 C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를 구하라.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런 거는 반드시 이렇게 조건부 확률처럼 풀어야 되고요. PA 교집합 C 이 문제를 풀 때에는 A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난 가정하에 C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셈 정리를 이렇게 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확률을 계산할 건데 PA랑 PB는 둘 다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고요. 이것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PA에서 출발했을 때 C에 도착할 확률. 요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고요. 요것도 역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A번 문제에서 B에서 출발했을 때 D에 도착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 구하려고 이거의 여사건인 뭘 했죠? B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할 확률 아까 잠깐 계산했었죠? 풀이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B에서 출발해서 C 64분의 7입니다. 이 사건의 확률은 64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64분의 7이라고 적겠습니다. 64분의 7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할 확률. 이 사건만 계산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할 확률.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 X로
간 후에 C까지 갈 수 있고요. 또 A에서 Y까지 간 후에 C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A에서 X까지 가는 거는요. 우선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는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전부 다 앞면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무조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곱하기 1이 되고요. A에서 여기까지 갈 확률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지금 4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2분의 1의 4제곱인데 4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앞, 뒷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다 2분의 1씩이 되니까 2분의 1이 4제곱이라고요. 또 앞, 뒤, 앞 역시 2분의 1이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 4제곱이고요.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4 곱하기 2분의 1이 4제곱이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앞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아까 A번 문제와 같은 방법입니다. A번 문제에서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이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처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서 A에서 Y까지 간 다음에 C로 가는 방법이에요. A에서 Y까지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면요. 5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되면 총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여기에 계산했던 것처럼 얘도 총 경우의 수에다가 2분의 1을 5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각각의 앞면, 뒷면에 나올 확률이 다 2분의 1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뭐 OC랑 똑같죠. 그래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지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A에서 Y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의 4제곱분의 1. 자, 요것도 약분시키면요. 2의 4제곱분의 2니까 이건 2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죠? 자, 2의 6제곱분의 10인데 이 하나 약분하면요. 2의 5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4제곱, 2의 5제곱으로 통분하면 32분의 6에다가 5를 더하니까 3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확률은 3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복잡합니까? 자, 여기는 2하고 64고 이건 2하고 30이니까 통분시키면 64에 2 곱해서 128이 되고요. 여긴 분모에 2를 곱하니까 22가 되겠고 22에다 7을 더하니까 29.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게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P, A, 바, C. C에 도착했을 때 A에서 출발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PC. 자, PC는 뭡니까? 방금 복잡하게 구한 128분의 29가 되고요. PA 교집합 C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죠. 아까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걸 참고해서 이걸 계산하면 네, 52분의 죄송합니다. 52가 왜 나옵니까?
네, 6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분자분모에다가 128을 곱해버릴게요. 분자분모에 128을 곱해버리면 29분의 22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좀 정리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건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른쪽에 A번 문제를 정리했던 거 있죠? A번 문제를 정리했던 방법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 위에다가 뭐 한 글자를 쓰겠다면요. A의 계산 방법과 같이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해설에 보면요. 해설에 보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PA나 이렇게 조건부 확률 이런 기호를 세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기호로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던 이런 조건부 확률에 대한 세팅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올바른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캡처를 해서 좀 제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어, 댓글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캡처한 사진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모의 논술 총 4번까지 있는데 1, 2, 3, 4번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점수 채점도 높아집니다. 마지막 4번 문제도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